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23일 오후입니다.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캐럴송이라도 하나 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요. 나라가 이 지독한 이재명, 얘는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닙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인생으로서 보면은 이 인간 아닙니다. 이놈아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놈은 반드시 속간에서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말에 제가 이재명 특집을 한 2개 찍을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기사화는 안 됐지만은 뭐 비슷할 거예요. 그동안에 나온 그 언론 기사하고. 근데 좀 새로운 걸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주말에. 연말입니다. 고고TV의 후원과 자율구독료를 좀 부탁합니다. 고고TV의 우리 초록이 대표님, 남선호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안 들어옵니다. 후원과 자율구독료를 해주셔야지 고고TV가 조금이라도 힘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어제 소환 불허, 그리고 지금 김용일은 재판이 시작됐고 또 정진상도 곧 시작될 거고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가면을 덜컥 구속해보면 어떡해.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런 거 무시하고 확 구속해버리면 이놈의 새끼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 이재명의 인간성이나 역량을 보면은 전혀 리더십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놈입니다. 이런 걸 들여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으니 민주당이 망가지며 이재명이 사퇴하더라도 이거 망가집니다. 더 이상 복원이 안 돼요, 민주당은. 국힘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이놈아가. 성남시에서 8년 동안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장동과 백현동이나 그런 데서 돈을 빨아가지고 대선에 나간 놈인데 그 돈놀이 한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국민 등을 친 거고 국민을 갖다가 코를 뺀 놈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놈이에요. 제가 보수주의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미친놈들이야. 더불어 미친당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놈들은 아무 실력이 없어요. 이 보수 쪽에 보면은 보수 75년사를 보면은 그래도 나라를 성장시키고 국방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며 국민을 갖다가 풍요롭게 하는 게 보수의 그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참 목부린 겸 보지 못할 것도 있었지만은 이 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고 보수가 쌓아놓은 이 경제적인 풍요를 뺏어가지고 보수를 정화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날름날름 정권을 한 2번 주워먹은 애들이죠. 그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이라는 놈은 노무현과 문재인하고 또 달라요. 이놈은 생양아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뇌물죄로 지금 걸려 들어가죠. 제3자 공여 뇌물죄, 성남 FC 사건.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사건이고 그 다음에 새 공무원은 문재인이니까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그럼 반드시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장동은 나 검찰을 하는데 불만 많아요, 솔직히. 근데 성남 FC 사건만 봅시다. 성남 FC 사건을 보는데 오늘 그 김용희가 대장동 그죠? 그 뇌물관계에서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뇌물죄라는 게 말입니다.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김용하고 정진상은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모두는 줬다. 정언이 엄청나게 나와요. 법정에서 싸울 적에 뇌물이라는 것은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명이나 입을 맞추고 4명이나 입을 맞추고 성남시 공무원 털어야 돼요. 성남시 공무원.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용희가
김영희, 내가 자꾸 이가 하더라고, 요새. 누가 누구 이가. 어? 지금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민영이나 회계사이에, 정민영 회계사, 얘네들이 10년 전부터 김용희하고 정진상하고 경제적인 유착관계가 있었고, 뇌물을 줬다. 어? 쉽게 말해서 선거자금 대줬다. 뇌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김용희 이놈아는 사실이 아니다. 밝히겠다. 뭘 밝혀, 이놈아? 대표적인 게 한명숙 사건이죠. 한명숙 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한명숙 사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지, 그놈아? 김경수 그놈아다 사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명숙 이놈아는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3억을 헤쳐먹은 거를 끝까지 그냥 묵비권행 계산하면서 지금도 안 받았다. 추징금도 안 내놓고 7억이란 추징금도 안 내놓고 지금 나는 뇌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뇌물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은 그거 받는 거예요. 근데 한명숙은 그 백지수 1억짜리 수표 하나 있었는데 이놈들은 그걸 다 감췄다는 거죠. 현금으로.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대지신문을 하겠다 그럽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말입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과 확정적인 그 정언이 나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야. 민주당 놈들. 그 안희정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안 받아먹었다 하다가 살았잖아요. 2년 동안. 이 민주당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수에 반하는 민주 세력이라고 민주당에 또아리 털고 있는 놈들 다 이런 놈들이란 말입니다. 이 이재명이란 놈이 소환을 불응하겠다. 28일 안 나오겠다. 지 애비 이름도 안 밝히는 놈이. 생일도 지가 언제 태어나 생일도 모르는 놈이. 그거 찍을 거야. 주말에. 검찰 독재 정권의 망나니 칼춤에 자세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아니 이재명이라는 놈이 정치 탄압받는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 성남 8년, 경기지사 4년, 해체부원 그뿐이 없어. 그건 범죄 수익이니까 범죄를 갖다가 조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 되죠? 문재인한테 우리가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정치 보복이 되고 정치 탄압이 되는 거고, 그런, 말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놈을 잡아넣어야지, 문재인 놈도.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었듯이. 그래서, 이놈이 지금 계속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아니, 야당을 탄압하려는데 이재명을 탄압하죠? 민주당 놈을 싹 도리치고 잡아넣어야 되죠, 지금부터. 나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 불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박지현이라는 놈도 이재명의 스피커로 집어넣는데 입당을 시켰는데 박지현이도 야, 너 조사하러 가. 너 그러면 아니면 가서 밝혀. 박지현이라는 꼬맹이도 박지원, 박지현. 박지현이라는 꼬맹이도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조사는 받으세요. 소환은 당하세요. 지금 민주당 다 망가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결과, 그 평론가들, 그 새끼들, 그거 장성철이, 장윤선이, 무슨 취재야, 너희들이 취재는. 고고 TV보다 못한 놈들이. 자, 이재명이는 잡혀 들어가게 돼 있고, 악성이에요, 악성. 독버섯 같은 존재예요. 독버섯은 밑둥을 잘라내야지. 아우, 징글징글하다. 근데 얘가 지금 물고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열었는데요. 저도 징글징글해요. 이재명 예를 보고 있으면은. 꿈에 나타날까 두렵다니까, 저는. 이 정치평론을 하루에 서너 개, 5개씩 찍다 보면 말이죠. 365일. 고고TV는 365일 하루도 그 유튜브를 안 찍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각오가 칠두칠미하게 문재인을 치고 보수정권 재건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 이놈이. 그러면 너 저리 가, 새끼야! 저리 가 하고 막 내가 뭐라 그래요. 꿈에서. 응? 꿈에서 우리가 싸우면은 그 허공에 우리가 보통 주목하고 발길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놈은 안 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떨지게. 나 징글징글.
자, 제가 이 영상을 열은 이유는 며칠 전부터 김건희의 활동이 공개석상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거 자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지지율을 40%로 끌어올린다 그랬고 35%, 37% 왔다 갔다 하고 유승민이 튀어나와서 윤석열을 난자하기 시작할 때 김건희를 띄워야 되겠다 하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김건희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내가 아무리 보수고 보수 재건과 차기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김건희는 자꾸 나대면 안 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40% 선을 벗겨가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니까 김건희가 자꾸 나오나 본데 김건희가 지금 하는 언행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얕고 약한데 그죠?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좋다 이거죠. 근데 뭘 안 해야 돼요?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응? 김건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미인이다? 우리나라 영부인들 보면 진짜 미인인 여인들이 많았어요. 40, 50대. 그 노태우의 부인이 뭐였죠? 김옥윤인가? 노태우의 부인이 참 미인이었고, 이명박 부인도 미인이에요. 그것도 김씨네. 그 사람도.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로운 인상이 있죠. 자유로운 인상이. 대단히 한국적인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 김건희가 자꾸 나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최소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고, 그것도 정치적인 행사장에는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얕고 힘든 곳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지. 기자를 대동하든 안 하든 대통령실에서만 사진을 뿌리든. 제가 모든 뉴스를 섭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2030 청년들을 만나서도 김건희, 거기 2030 청년은 정치적인 자리인데 거기 왜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동행을 해서 상석에 앉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지 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저께 미래 과학자들 초청한 자리에서, 그것도 정치적인 자리죠. 국책을 논의하는 데고 미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죠. 노벨상 타고 뭐 그래라 한 거. 거기도 김건희가 중앙의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사가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거 김건희가 말이죠. 지금 김건희의 인식은 제가 보고 있으면은 내가 대통령이야.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사실 윤석열을 도와주는 1등 공신이야. 따라서 내가 대중 앞에서 정치적인 또는 국가 시책에 있어서 마이크를 잡아둬야 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건 어떤 영부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서 말없이 봉사하고 마이크 잡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 되지, 정형화된 그 언어로 정형화된 연설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요새 김건희가 나오죠. 근데 언론에서도 인터넷판 특히 또는 시사평론 프로그램, 시사평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아주 막 저질들이야. 거기서 김건희를 계속 다루죠. 왜? 시청률과 구독 수익률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안 다뤄야 됩니다. 근데 김건희는 다뤄지는 걸 좋아하겠죠. 굉장히 김건희 현실적인 여인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욕구가 대단히 강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어느 한순간 윤석열이가 또 타격을 받고 그러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을 갖다가 소환을 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발작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또 있죠. 김건희도 소환해라. 김건희도 조사해라. 윤석열의 가족부터 소환했고 이재명을 한테 죄를 물어라 그러죠. 그렇죠? 나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나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고고TV는. 그냥 묻혀 있으면 돼요.
대통령 윤석열한테 묻혀 있고 국민한테 묻혀 있으면 돼요. 응? 어렵고 힘든 곳을 가서 말 없는 봉사만 해주면 돼요. 일반 풀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든 대통령실 기자만 데리고 다니든 마이크 잡는 순간 이게 자꾸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 김건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잠시 한 달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40%를 뚫고 나가는 거, 그 고고TV 힘이 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불식시키고 까먹는 게 김건희의 활동이라는 거죠. 김건희가 아무리 활성적으로 활동을 해도 윤석열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고 까먹는 구조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양진영으로 갈려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나대지 말고 자숙하라. 한 방에 갑니다. 잘못하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이 처음에 지지율이 48%에서 52% 나왔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근데 거의로 한 달 만에 52%가 된 지지율을 24%로 내려 꼽은 게 김건희의 나토 활동에 나대는 거였어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9월 말에 또 그 외교 참사를 해가지고 또 그냥 한 10%를 갖다가 꼬라박은 게 그게 김건희의 윤석열의 그 영국 조문 외교 참사 그거 전부 다 거짓 선전선동이었지만 민주당 애들에 의해서 그러나 또 나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을 감추고 하지 않고 김건희를 감추고 또 윤석열이 노동, 연금, 교육계획과 화물연대 파업을 정리하면서 윤석열 다음이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며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6월 말, 9월 말에 지지율 폭락이 들어온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김건희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었죠. 근데 그 네거티브 100%가 네거티브라고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선을 건드리면 말입니다. 어느 정권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의 지지율 폭락에 대단한 기여를 했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내 덕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윤서방이 올라가는 것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예뻐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거는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의 작품이고 김건희가 일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김건희가 타고 나대기 시작하면은 고고TV는 윤석열 지지율을 어떻게든 총선 전까지 50% 이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김건희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르면 오지 플러스가 될 요인은 하나도 없다. 나이 먹고 늙고 자유우파 유튜브를 보는 사람만 김건희를 연호하고 강신업이라는 것 똘끼 있는 거고 망둥이 같이 생긴 놈만 김건희를 연호할 뿐이지 합리적으로 이성을 갖고 대한민국 평균적인 감성으로 보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비칠 수뿐이 없다. 핫한 게 지금 두 명이죠. 언론 인터넷 파서 바라보는 게. 첫째 이재명의 비리. 생양아치야. 그 다음 이준석 튀어나오는 거. 김건희 나오고. 관종적으로 물죠 지금 언론 인터넷들이. 절대 도움이 안 되죠. 셋 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